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한 중학교 2층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중학교 영어 교사로 일했어. 정확히는 ALT, 그러니까 외국인 보조 영어 교사였고, 계약에 따라 세 곳의 학교를 번갈아 다니며 수업했지. 내가 배정받은 곳은 세토라는 작은 시골 도시였어.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 말고는 딱히 특별한 일이 없는 동네였지. 굳이 눈에 띄는 점을 하나 꼽자면 동네 전체에 이상할 정도로 우울한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는 거야. 사람은 돌아다니는데도 유령 도시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어. 내가 맡은 학교는 미나세 중학교, 소토 중학교, 모토야마 중학교였어. 종착역인 오와리 세토역에서 어느 학교든 2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었지. 문제는 세 학교가 전부 언덕 위에 있었다는 거야. 출근길이 즐거울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만나 같이 떠드는 시간은 좋았지. 시골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 수가 적다는 거였어. 일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거든. 물론 새 학교를 번갈아 다니며 가르치는 건 쉽지 않았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주중쯤 되면 다음 주에 갈 학교에서 팩스가 한 장 날아왔어. 수업 자료와 활동지를 만들다 보면 시간이 끝도 없이 들어갔어. 일이 완전히 끝나는 날은 거의 없었지. 어떤 선생님들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어. 그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많았고, 나도 교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한 날이 꽤 있었어. 가장 늦게 나온 시간이 저녁 7시쯤이었는데 집에 도착하면 밤 9시가 됐지.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혼자 걸으면서 달빛과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야 했어. 일본은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오래된 방식과 전통을 좀처럼 버리지 않는 곳이기도 해. 가끔은 나라 전체가 과거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매일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는 기분이 들 정도였지. 12월 중순이 되자 겨울방학이 시작됐어. 일본 회사들은 연말이 되면 직원들과 본행카이, 그러니까 송년회를 열곤 해.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지. 나는 운 좋게도 가장 좋아하던 학교인 모토야마 중학교 송년회에 초대받았어. 우리는 같이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에 취한 교장 선생님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놀았어. 그 자리에 외국인은 나 혼자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 정말 그 학교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지. 그러다 교장 선생님이 술에서 조금씩 깨기 시작했어. 얼굴이 새빨개진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어. 그러고 보니 크리스 선생님,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지? 15명 정도 있던 교직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번졌지.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 당연히 좋아하죠. 다음에 미나세 학교에 가는 게 언제지? 겨울방학 끝나고 바로 갈 것 같아요. 아마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을 하자 분위기가 더 조용해졌어. 모든 사람이 나와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지.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눈을 반쯤 감은 채 웃고 있었어. 있잖아. 교장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 미나세 학교에는 귀신이 나와. 세토에 있는 학교 중에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곳이 많아. 우리 모토야마 학교에도 사연이 있고, 나는 이게 신입교사를 놀리기 위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 모두가 우리 쪽을 보고 있었거든. 교장 선생님은 웃음을 참는 것처럼 보였지만 술 때문일 수도 있었어. 그래서 나도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지. 어떤 사연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처럼 최대한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 금요일 밤이 되면 미나세 학교에 한 여학생이 나타나. 1960년대 후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야. 그 아이는 자신을 괴롭혔던 선생님을 찾으러 옛날 교실로 돌아온다고 해. 정확히 밤 9시가 되면 학교에 나타나서 곧장 쥐반으로 올라가지. 그러다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그 학생을 직접 본 교사들은 전부 바로 학교를 그만뒀어. 그중 상당수는 나중에 그 학생과 비슷한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선생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어. 교장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크리스는 아직 젊어서 이런 이야기를 진짜로 믿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가면 어떡해요. 교장 선생님은 내 목을 팔로 감싸며 웃었어. 허허허, 괜찮아. 크리스는 크고 강한 미국인이잖아. 교장 선생님은 나를 놓아주고 장난스럽게 손을 저었어. 나는 이야기가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굉장히 궁금해졌어. 다 같이 짜고 치는 장난이거나 세토 지역에서 전해지는 흔한 도시괴담일 가능성이 높았지. 그래도 나는 원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어.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보려면 자세한 내용이 필요했지. 나는 교장 선생님을 붙잡고 다시 물었어. 잠깐만요. 괴롭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이 돌아온다는 교실이 어디죠? 저는 그 학교의 모든 반에서 수업해 봤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 쥐반이야.
갑자기 목소리가 단호해졌지. 정말 진지해진 건지 아니면 사케를 너무 많이 마셔 속이 안 좋아진 건지는 알 수 없었어. 일본 학교는 반을 나눌 때 여러 방식의 이름을 사용해 알파벳을 쓰는 학교도 있고 숫자를 쓰는 학교도 있고 과일 같은 이름을 붙이는 학교도 있었어. 미나세 학교의 집안은 특수교육반이었어. 학교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반이라 학년별로 나눌 수 없었고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여러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었지. 교실은 2층에 있었어.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곳이었지.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이어갔어. 그 반에 유난히 다루기 어려운 학생이 한 명 있었어. 크리스 선생님도 집안을 가르쳐 봤으니 알겠지. 아이들은 따뜻하고 사랑스럽다가도 갑자기 적대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배정되는 거야. 하지만 가끔은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교사도 있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에게서 시선을 피했어. 하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는 않았지. 정말 이 지역에서 유명한 괴담이라면 다들 이미 들어봤을 텐데 왜 지금 와서 저렇게 불편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역시 나를 놀리기 위한 연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교장 선생님은 자네 사케를 더 따르며 말했어. 그 교사는 말수가 적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 자격은 제대로 갖추고 있었지.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감각이 없었어. 1960년대 일본의 특수교육 환경은 지금만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 그 교사는 기미코라는 여자아이 때문에 점점 지쳐갔어. 기미코는 책을 던지고 교사를 물려고 하고 가까이 오기만 해도 소리를 질렀지. 그러다 어느 날 그 교사가 폭발한 거야. 그날부터 기미코를 일부러 괴롭히기 시작했어. 다른 교사들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지만 그게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지. 그 교사는 기미코의 점심을 버렸어. 숙제를 찢어놓고는 기미코가 처음부터 해오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고 시험에서는 일부러 틀린 내용을 가르쳤지. 원래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겪던 아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 그리고 실제로 오래 걸리지도 않았지. 어느 날 기미코는 교사가 내준 과제를 끝내기 위해 방과 후까지 남게 됐어. 하지만 그 과제는 기미코가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사실상 끝내는 게 불가능했지. 교사는 과제를 끝내기 전까지 집에 갈 수 없다고 했어.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런 벌이 흔했거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많았고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교사는 교무실에서 쉬다가 기미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돌아왔어. 그리고 교실 입구 문틀 사이에 목을 맨 기미코를 발견했지. 관계자들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기미코가 사망한 시각은 정확히 밤 9시였어. 그쯤 되자 나도 꽤 무서워졌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있었고 조금 전까지의 송년회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 교장 선생님은 술을 한 모금 더 마신 뒤 말했어. 나는 직접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 나는 그 말이 조금 짜증났어. 이미 이야기에 너무 몰입해버렸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그 순간 다음에 미나세 학교에 가면 무엇을 할지 마음속으로 결정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해 1월 겨울방학이 끝나고 다시 출근할 때였지. 화요일 아침 나는 미나세 학교에 도착해 한 달 넘게 보지 못했던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눴어. 날씨는 몹시 추웠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어. 나는 교무실 책상에 앉아 1학년 수업에 쓸 자료를 만들었어. 목요일부터 수업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 선생님들은 모두 준비하느라 바빴어. 그런데 평소에는 시끄럽던 교무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 밖에서 내리는 비 때문에 모든 게 더 우울하게 느껴졌던 걸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내 기분 탓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어. 이미 계획은 세워둔 상태였어. 다가오는 금요일 밤 9시가 되기 몇 분 전에 쥐반으로 올라가서 시계가 9시를 가리키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 수요일도 별일 없이 지나갔어. 수업이 끝난 오후 4시쯤 나는 혼자 집 안으로 올라갔어. 그날은 날씨가 맑았고 밖도 아직 환했어. 교실은 아주 평온해 보였지. 따뜻한 여름 햇빛 같은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 귀신이 머물 것 같은 장소와는 거리가 멀었어. 조용한 교실 안에서는 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어. 그 망할 시계. 시계는 실제 시간보다 3분이나 빨랐어. 교사에게 1분은 굉장히 중요해. 그 시계 때문에 수업 시간을 착각해 곤란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금요일 오전 수업도 별일 없이 끝났어. 하지만 나는 밤에 할 일만 생각하느라 수업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 학생들이 모두 돌아갈 무렵 나는 교무실에서 다음 주 수업 준비까지 전부 끝낸 상태였어.
그래도 계속 바쁜 척 해야 했어.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거든. 나는 한 번도 저녁 7시 이후까지 남아 본 적이 없었어. 긴장됐어. 정말 심하게 긴장됐지. 솔직히 무서웠어. 오후 5시 30분쯤 되자 해가 빠르게 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어.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아무 일도 없으면 비 맞으면서 집에 가야 하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목을 메고 말지. 밤 7시 30분이 되자 밖은 완전히 깜깜했어. 남아있던 선생님들도 계속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 그러자 몇몇 교사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던 적이 없었으니까. 한 선생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 오늘은 정말 열심히 일하네요, 크리스 선생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 나는 태연한 척 대답했어. 상사가 제가 일을 대충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색하게 웃은 뒤 다시 각자 하던 일로 돌아갔어. 밤 8시 30분이 됐을 때는 나를 포함해 3명만 남아 있었어. 바로 그때 형광등이 살짝 깜빡였어. 나는 깜짝 놀랐지. 하지만 곧 원래 자주 그러던 형광등이라는 걸 떠올렸어. 나는 온몸에 힘이 들어간 채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고 있었어. 나는 오랫동안 혼자 고민했어.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8시 50분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남아있던 두 선생님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 둘은 별 관심 없이 고개만 들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 나는 천천히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뒤 문을 닫았어. 요즘 시대에도 대부분의 일본 학교에는 중앙 냉난방 시설이 없어. 교무실이 따뜻한 건 방 곳곳에 작은 난로를 여러 대 놓아두었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복도와 교실, 화장실은 달랐어. 겨울에는 얼어붙을 만큼 춥고 여름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고 습했지. 거기에 1월에 차가운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니 그날 복도가 얼마나 추웠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시야를 가렸어. 무엇보다 어두웠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지. 희미한 초록색 비상구 표지판 몇 개를 제외하면 복도는 바깥과 다를 것 없이 캄캄했어. 나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어. 지붕과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그리고 비상구 표지판에서 들리는 희미한 전기 소리가 계속 신경을 긁었지.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 휴대전화 불빛을 켠 것도 후회됐어. 빛을 비추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시야 안에 나타날 것 같았거든.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 나는 계단 중간에 층계참에 도착했어. 이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2층이었어. 그 위치에서는 계단 너머로 쥐반의 문이 보였어. 문은 닫혀 있었지. 나는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하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갈지, 돌아갈지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어. 마침내 2층에 도착했어. 그곳은 1층보다 더 어두웠어. 복도는 길고 끝이 보이지 않았지. 휴대전화의 약한 불빛으로는 앞쪽 몇 미터밖에 비출 수 없었어. 나는 결국 쥐반 미닫이문 앞에 섰어.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몰랐지만 너무 긴장해서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 휴대전화를 받다가 정확히 밤 9시가 표시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죽은 여학생이 얼굴 앞에 서 있을까봐 무서웠거든. 나는 미닫이 문을 열고 안을 바라봤어. 교실은 어두웠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지. 나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 불빛으로 교실 곳곳을 비췄어. 하지만 불빛이 약해서 앞쪽밖에 보이지 않았고 교실 대부분은 복도처럼 검은 공간에 잠겨 있었어. 나는 문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조차 무서웠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여자아이가 문틀에 목을 맨 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 역시 내 상상력이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어. 나는 칠판 위에 걸린 시계를 향해 손전등을 비췄어. 8시 59분이었어. 드디어 확인할 시간이 된 거야. 나는 창문을 등지고 똑바로 섰어. 사실상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교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지. 정말로 무언가 나타난다면 적어도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리 보는 편이 놀라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지. 20초가 남았어.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 아니면 내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오려는 소리였을지도 몰라. 10초가 남았어.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 천둥이 갈라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지. 5, 4, 3, 2, 1.
금요일 밤 9시 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불빛으로 시계를 다시 비췄어.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어.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진짜로 믿을 수 있었을까? 죽은 장소의 사망 시각마다 영혼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괴담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 불과 몇 초 전까지 공포에 질려 있다가 갑자기 안심하게 되면 주변의 사소한 것들까지 아름답게 보이잖아. 나는 한동안 혼자 크게 웃었어. 친구에게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말해주려고 휴대전화를 켰지. 그 순간 속이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 휴대전화 화면에는 8시 58분이 표시되어 있었어. 그리고 몇 초 뒤 시간이 8시 59분으로 바뀌었어. 나는 이 교실의 시계가 실제 시간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어. 나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와 계단을 몇 칸씩 건너뛰며 내려갔어. 복도를 전력으로 달려 교무실로 돌아왔지. 교무실에는 선생님 한 명만 남아 있었어. 그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괜찮아요? 나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골랐어. 그러고는 떨리는 얼굴로 괜찮다는 뜻의 고개를 끄덕였지. 다행이네요. 그런데 복도 문을 열어둬도 될까요? 여기 공기가 좀 답답해서요.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어둔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어. 그게 밖에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 어차피 곧 집에 갈 생각이기도 했고. 나는 문을 열어둔 채 책상에 앉았어. 그러고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크리스 선생님?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교사였어. 가끔 조금 이상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항상 친절한 사람이었지. 나는 여전히 몸을 떨며 대답했어. 그게 집에 가려고 했는데 천둥 소리가 들려서 다시 뛰어왔어요. 제가 천둥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선생님은 귀엽다는 듯 웃었어. 어머, 천둥을 무서워한다고요? 그렇구나. 나도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선생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어. 정확히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 복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야. 교무실 밖 학교 현관 쪽 복도에서 젖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주변이 조용하지 않았다면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끼익거리며 울렸지. 그 발소리는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 나는 시계를 확인했어. 밤 9시 1분이었어. 나는 선생님의 말을 끊고 물었어. 오늘 몇 시에 퇴근하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사실 몇 분 뒤에 나가려고 했어요. 오아리 세토역까지 태워다 줄까요? 나는 그제야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걸 느꼈어.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교무실 불을 껐고 우리는 함께 현관으로 향했어. 나는 공포에 떨며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채로 선생님의 작은 차에 올라타 학교를 떠났어. 역까지 가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선생님은 손자 이야기와 도토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지. 그러다 잠시 말이 끊긴 뒤 갑자기 주제를 바꿨어. 사실 나도 어렸을 때 미나세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때도 아름다운 학교였고 지금도 아름답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학교가 아름답다는 말만큼은 틀리지 않았거든.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어. 하지만 이 학교에 비극이 일어났던 날도 기억해요. 학교 전체가 일주일 동안 슬픔에 잠겼죠. 작은 세토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기미코와 루미코라는 자매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2명이라고? 선생님, 저는 한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괴담만 들었어요. 2명이라는 이야기는 처음인데요.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 그래서 도시괴담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항상 틀리거든요. 나는 죽는 날까지 그때 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기미코와 루미코는 둘 다 성격이 고약한 교사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마 크리스 선생님이 들은 괴담은 기미코가 밤 9시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겠죠. 선생님은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어. 네, 그럼 그 이야기는 틀린 건가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기미코가 정말 밤 9시에 나타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루미코는 그보다 10분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기미코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까지 그 방에 함께 있죠. 루미코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어.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지.
선생님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 둘이 정말 그곳에 있었다고 해도 시설 관리인이 2층 불을 이미 꺼놓았을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겠죠. 차가 역에 도착한 것도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어. 자, 오와리 세토역이에요. 조심해서 돌아가요. 어머, 하늘이 개고 있네요. 나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어. 비는 멈춰 있었고 구름이 빠르게 걷히고 있었어. 밝은 달빛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크리스 선생님, 운이 좋았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길었어.